정약용, 조선 최고의 학자라고 하죠. 근데요, 그의 진짜 위대함은 단순히 똑똑한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직접 농사 짓는 것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에 있습니다. 200년도 더 된 그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모든 생각은 사실 이 한 문장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보기에는요, 당시의 철학이라는 게 실제 사람들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당장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 앞에서 학자들이 떠드는 고상한 이론들은 글쎄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던 거죠.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실용적인 사상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감이 와요. 특히 18년이라는 그 길고 혹독했던 유배 생활. 바로 이 시간이 기존의 철학을 완전히 뒤엎고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정약용이 마주했던 시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옛날 방식은 왜 더 이상 통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철학이 성리학이었는데요. 물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는 있었죠. 하지만 그 답이 굶주리는 백성의 배를 채워주진 못했어요. 부패한 관리를 막아주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거죠.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선함, 그러니까 덕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정약용이 정면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생각 말이에요. 기존의 이론을 단서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선한 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딱 설치되어서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기존 관점은요, 우리 마음을 일종의 보물상자라고 본 거예요. 이미 그 안에는 인의 예지라는 아주 귀한 보물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보물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반짝반짝 광을 내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바로 이 보물상자 이론에 정약용이 잠깐만요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제시하죠. 그의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선기호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완성된 덕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고 또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 다시 말해 기호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명사에서 동사로 바꿔버린 거니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약용이 이 기호, 즉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둘로 나눴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추운 걸 싫어하는 건 동물과 똑같은 육체적 기호.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기호가 있는데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도덕적 기호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도덕성의 출발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개념, 자주직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무슨 운명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즉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도덕적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정약용이 제시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걸 들으면 두 생각의 차이가 확 와닿으실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덕은 우리가 찾아내야 할 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키워내야 할 씨앗일까요? 정약용이 그 시대 철학자들한테 던진 가장 큰 질문이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두 관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에 있어요. 기존 관점에서는 덕이 원인이 되어서 선한 감정이 결과로 나온다고 봤죠. 근데 정약용은 이걸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선한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그냥 시작점, 씨앗일 뿐이고 실제 행동을 해야만 비로소 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상자 관점은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으로 이어지기 쉬웠다는 거죠.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완전 정반대, 아주 능동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저 가능성의 씨앗일 뿐이죠. 땀 흘려서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그런 실천이 없으면 덕이라는 열매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약용이 말하는 이 도덕 농사법 3단계로 딱 정리됩니다. 첫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느끼는 측은지심이라는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그 마음을 따라서 실제로 돕는 행동으로 밭을 경작하고요. 셋째,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될 때 비로소 인이라는 덕의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덕이라는 건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200년도 더 된 옛날 얘기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약용의 대답은요, 아주 그냥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당신의 인격을 만드는데 타고난 본성 0%입니다. 제로예요. 그럼 뭐가 100%냐? 바로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실천, 이게 100%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온전히 나의 체림이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덕은 그냥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물입니다. 둘째, 착한 마음, 그건 그냥 출발선일 뿐이에요. 셋째, 진짜 인격은 꾸준하고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한 것들의 총합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정약용 본인이 이 철학을 그냥 온몸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유배 시절 그의 좌우명이 생각은 담백하게, 말은 적게, 행동은 무겁게 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인격은 이미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가꾸어야 할 정원인가요? 오늘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